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장애 학생이고요. 현재 고려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너무 좋은 발표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제가 장애 학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사견 또는 경험과 문제점들을 한번 같이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장애 학생으로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중요한 하나는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앞서 PF에서 보시면은 그 장애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일반 가구들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아래 아래 표에서 보실 때에는 그 지출되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 표들이 증명을 해주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 장애 학생들이 보다 더 풍요롭고 안정된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인 지원이 일단은 필요시돼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대학에서 장애인만을 위해서 그 별도로 마련된 장학금이나 그런 제도는 그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수업에 있어서 보통 줌 아니면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데 그 교수님께 이 장애에 대해 가지고 그 교수학습 지원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다른 도움을 구할 때 그 자칫 잘못해서 그 이 학생이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이 줌 또는 플랫폼으로서 수업을 하시는 도중에 의도하지 않으셨든 의도하셨든 그 실수로 유출될 우려가 많이 존재하고 있음을 저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저같이 시각장애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에 대비하기에 앞서 그 모니터를 보고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이기에 아무리 더 많은 추가 시간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른 일반 학생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어려움이 소요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그 정부 또는 학교 자체에서 배려해주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보조공학기기 및 IT 기기 구입이 하나의 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보조공학기기나 IT 기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가격을 자랑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 장애 학생 또는 장애 가정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여건은 이를 충당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도 많이 있고 학교나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조공학기기 또는 노트북과 같은 IT 기기로 그 장애 학생 수에 비해서 그 공급이 그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로도 저도 올해 초 그 어떠한 단체에서 주관하는 노트북 지원 노트북 지원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는데요. 그 한 기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노트북의 개수는 약 100여 대에 불과하지만 그 현재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있는 장애인 대학생의 수는 즉 신청자의 수는 거의 600명에 가까워서 약 5분의 1은 그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정부에서 발을 벗고 이 학생들을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학생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무리하게 수업을 수업을 듣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런 학생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올바른 대학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각 학교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는 어떠한 지원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그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현재 재학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도 도우미 그리고 시험평가 같은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 학생으로서 가장 도움이 되었던 그 학생 지원이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그 장학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저희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 장애 학생이라고만 하면 소득 분위에 상관없이 무조건 졸업할 때까지 등록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제도를 다른 학교들을 찾아보니 장애인만을 위해 별도로 마련된 장학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교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러한 학교에서도 이러한 장애 학생들만을 위한 장학금이 더 많이 배포된다고 한다면은 그 학생들에게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고 좀 더 대학 생활에 집중하고 진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나아가 각 시험을 볼 때마다도 그 장애 학생들은 특히 온라인 상황에서 온라인 시험을
모니터를 보고 시험을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고 그 교수님과의 협의하에 다른 학생들은 온라인 시험을 보는 환경이지만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직접 대면 시험을 보게끔 할 수 있는 배려도 받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이러한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노력이나 또는 그 그러니까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단 제가 대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제공할 수 있는 예시를 들겠는데요. 아마도 가장 경제적 문제가 가장 중요한 여건이기에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2학년이 끝나면은 기숙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장애 학생에게 있어서 기숙사를 나가 또 다른 그 자취할 방을 구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 장애 학생이 장애로 인해 소모해야 하는 의료비에 더한 그러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학교와 협의 후에 장애학생들에게 기숙사를 졸업할 때까지 무조건 배정해주는 형식을 취한다면은 조금이라도 장애학생의 부담을 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나아가 그 학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통해 장애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보조공학 기기를 조금 더 많이 구매하면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 학생들을 도와주는 하나의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학생들과 달리 교수님이 어떠한 문제를 내주시거나 숙제를 내주셨다. 또는 학교에 어떤 행사가 있다 할 때 그러한 정보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적극적으로 학생들에게 이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달하고 그 학생들도 장애학생 지원센터를 통해 그러한 행사나 또는 그 과제에 대해서 좀 더 참가하거나 혹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일단 우리 학생들의 인권 증진이나 아니면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시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발표하실 때 버클리 대학의 그 lateral accommodation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한 예시와 같이 저희 학교에서도 저도 실제로 장애학생 지원센터와의 교감을 통해 이러한 학습 지원 안내라는 교수님께 드리는 하나의 편지를 제가 얻을 수 있었고요. 그 장애학생 지원센터에서 발행을 해주며 이것을 제가 직접 교수님께 전달을 하면서 그 좀 더 자신에게 필요한 좀 어떠한 배려라든지 아니면은 시험을 보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떠한 지원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애학생 지원센터가 교수님과 학생 사이의 중개자가 되어서 이들을 연결해 주고 그 장애학생들이 필요한 니즈를 파악함으로써 좀 더 적합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짧은 발표였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